고도 표시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고도 표시는 우리 서해안의 가장 낮은 부분, 그죠? 보시는 것처럼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이라고 그 행정구역 지도로는 인천 남구 용현동을 우리 해수면으로 잡아왔고요. 수준 원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 원점을 그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갖고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로는 지금 가운데 있는 인하대 캠퍼스에 지금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도 잡는 거는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수준 원점으로 이렇게 수준 원점으로 해놨으니까 수준 원점을 기준으로 흔히 하고 있는 해발 얼마가 되는지 고도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지형에서는 서쪽으로 기울었는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기울었는 지형이기 때문에 서쪽은 해발 고지가 얼마 높지 않더라도 산이 높은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동쪽 같으면 기본적으로 산형이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해발이 좀 높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높이들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차이는 많이 없는 그런 느낌을 또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천에 있는 이 인하대학교 안에 있는 그 수준 원점의 사진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준 원점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실제 사진의 모습이요. 좀 더 근접되어 있는 걸 보시면 우측의 그림처럼 지금 원점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 이 지형도란 지도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일단 한번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이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지도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난해 주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53.5cm의 가로축으로 나와 있는 이 지도에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면 1번서부터 도연명부터 이렇게 쭉 출발을 해갖고 일일이 다 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어려우시니까 몇 가지 관계되는 것들만 난해 주기에서 읽을 수 있는 라고 이 갈로 박스로 지금 다 묶어갖고 되는 것들을 다음 화면에서 좀 더 크게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만 체크를 해갖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난해 주기가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지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전제품, 가전제품 설명서를 읽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꼭 좀 이해를 하셔야 자기가 쓰고 있는 전자제품, 어떤 가전제품을 설명서도 없이 읽는 거하고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시면 이 지도를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지도에 관련된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지도를 보는 게 아니고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 읽는 방법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도형 명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지도를 만들었을 때 이 지도를 만들었는 명칭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도시의 어떤 대표적인 남들이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으면 이렇게 그 지역명을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수원 같으면 수원, 굳이 꼭 수원이 아니라도 수원 근처에 있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면 조금이라도 수원이 걸쳐 있으면 이렇게 수원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인천 같으면 인천 이렇게 표시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천 옆에 번호가 갈로 15번 이게 가로를 이렇게 닫아놨는데 그러면 앞에가 이 번호가 0이 있는 걸로 봐갖고는 이 숫자가 15번 있는 두 자리 숫자가 아니고 세 자리로 형성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도만 가지고도 이 지도는 기본적으로 벌써 1대 5천 지도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1대 5천 지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장이니까 인천에 관련된 지금 이 1대 5천 지형도가 100장 중에서 15번째라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본인이 지금 보고 있는 지도라든지 또는 봐야 될 지도가 어디쯤에 형성되는 것들을 나름대로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역 번호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도역 번호들을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실제로는 이 도요번호가 일반 사람이 쓰고 있는 뭐 그런 주민등록번호하고 같은 의미로 처음에는 많이 인지를 해갖고 이 도요번호를 만들기도 사실 뭐 절차는 엄청 어렵게 만드는 이 번호라 갖고 제대로만 인지하고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NI52-2-04-2 이런 번호만 되면 지도에 관련된 것들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지도 찾는 방법들이라든지 또는 지도에 관련된 것들을 거의 뭐 다루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도 판매하고 있는 데서들도 지금은 워낙 이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전자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도 파는 데서조차도 이런 도형명을 사용해서 지도를 파는 게 아니고 앞에서 보셨는 지도 명칭으로 수원이면 뭐 수원지도 1대 25,000.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시는 뭐 인천 뭐 15번. 이런 지도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요 번호가 조금 지금은 점점 잊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로는 이 도요 번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도요 번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요 번호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이렇게 주민등록번호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도를 청구할 때든지 또는 이 정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도요 번호입니다. 그리고 도요 번호가 중요한데 요즘은 뭐 GIS라든지 이런 위성 사진을 많이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좀 틀려지는 그런 양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요 번호 부여 과정을 보시면 화면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지금 이렇게 동그란 지구를 가지고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 북반구하고 아래쪽 남반구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눈 거에 따라서 기호를 부여하다 보니까 위쪽 북쪽 N극, 아래쪽 남극, S극 이렇게 구분하면 이제 평면 직각 좌표로 옮겨지게 되니까 나머지 분화되는 작업들이 평면 직각 좌표로 옮기면서 구역별로 그러면 적도를 기준으로 어떤 번호를 부여할 건지 이 번호 부여하는 체계를 아라비아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 표기를 가지고 지금 구분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번호 부여하는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 화면에 번호 부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처음으로 이제 이 북쪽하고 남쪽을 지금 나누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눠지면 위도에 따라서 번호 부여하는 방법을 지금 구역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 60에서 40구역 이 안에서 다시 또 순서대로 오는 것에 따라서 경도로 구분해서 지금 번호 체계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도요 번호에 번호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도요 번호가 부여가 돼야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하고 같은 체계를 가져갖고 똑같은 번호가 없이 일정하게 그러면 이제 번호만 되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축적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축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대 몇으로 나타나는지 또는 대축적인지 또는 소축적인지를 갖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전 지금 나와 있는 축적은 위에 거는 지금 1대 25만 그리고 밑에로 갈수록 1대 5만, 1대 2만 5천 라고 아주 세분하게 되어 있다는 게 1대 5천. 요즘은 좀 더 이제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하는 이 지형도를 보시면 축적 옆에다가 실제로 이 지형도에서 센치자로 축적했을 때 이 축적분에 따라 갖고 실제 거리가 얼마 되는지를 다 표시해 갖고 요즘은 이 지형도를 통해서도 거리 축적이 좀 환산이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기 범례라는 게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뭐 큰 도로 표시되어 있는 좌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색깔도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그러면 이 지형도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로 도로는 뭐 간단하게 도로 관계라든지 또는 경계 표시들은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기타의 어떤 범례로 나타나 있는 몇 가지는 꼭 인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범례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법례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밭이라는 이런 경우에 지금 마치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밭. 그 다음에 뭐 사과 표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과수원. 그 다음에 이제 논으로 표시되어 있는 밭하고 좀 틀리게 이렇게 잎사귀만 2개 올라와 있는 논. 그리고 습지.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런 몇 가지만 인지를 잘 하시면 지형도를 통해 갖고 지형도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밭으로 표시되어 있는 산인지 또는 뭐 과수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산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형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조금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